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아이겐밸류, 즉 고유값과 시스템에 대해서 함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유값은 아이겐밸류로서 수학적인 의미로는 어떠한 행렬 A가 주어져 있을 때 그 행렬에 의해 선형 변환이 이루어진 벡터가, 즉 x라는 벡터가 존재할 때 이 벡터의 선형 변환된 결과가 기존 그 x라는 밸터의 상수배를 했을 때의 결과와 같을 때를 만족하는 이 람다라는 상수값, 스칼라 밸류이죠. 스칼라 값이 바로 아이겐 밸류, 즉 이제 고유값이라는 정의를 이제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고유값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으로는 이러한 정의가 있을 수 있고, 이러한 수학적 정의를 기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뭐 x1이라는 축과 x2라고 하는 축을 갖는 2차원 평면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하나의 벡터가 존재합니다. 즉 x 뭐 1, 0, x2, 0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벡터를 표현하면 원점에서 이러한 화살표로 표현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벡터가 주어진 행렬 A와 곱해지면서 선형 변환이 이루어진 결과가 기존 벡터의 실수배를 한 결과와 같다라는 것은 선형 변환을 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실수배를 하면 기존의 벡터의 실수배를 하면 방향이 바뀌거나 크기 자체가 변하면서 방향은 180도 변할 수 있지만 즉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이 하나의 선 안에서 크기의 배율만 변하면서 위치한다는 것이죠. 이 변환된 결과가요. 왜냐하면 기존 벡터의 상수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하학적인 의미도 같이 살펴볼 수가 있지만 그러면 이것을 단지 수학적인 정의만을 이용해서 우리가 어디에 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는 우리는 가장 먼저 물리적인 접근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이러한 시스템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량을 m이라는 값을 갖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과 연결이 되어 있는 질량체입니다. 그리고 스프링 상수는 k, 그리고 이렇게 이제 댐퍼라고 하는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어서 이제 C라고 하는 댐핑 코에피션트, 댐핑 상수가 적용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 이 시스템은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M, C, K 이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모든 질량을 갖는 요소들을 단순화하여 표현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프링은 이 현실에 존재하는 탄성을 나타내는 요소이고 이 댐퍼라고 하는 요소는 현실에 존재하는 뭐 마찰 요소로 인해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질량은 현실에서 존재하는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항상 갖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성질인 관성이라고 하는 그 이너샤 텀인 거죠. 관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K는 이제 탄성을 나타내고요. 댐핑은 이제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과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이 람다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서 해석이 되고 그리고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갖는지 살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이 시스템을, 즉 MCK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을 수학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즉 이 시스템을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 이 시스템을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수학적으로 한번 표현해 보고자 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을 해보자고 하는 것이죠. 수학적으로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mathematical modeling이라고 하고요.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겠다는 거죠. 이 수학
쪽으로 표현하기 위한 과정에는 분명 이 자연 현상을, 이 자연 안에서 구성된 시스템을 잘 표현할 수 있는 자연의 법칙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는 지금까지 물리학에서 공부를 했던 제1법칙, 2법칙, 3법칙 누구예요? 뉴턴의 법칙 중에서 2법칙인 가속도 법칙으로서 이제 F는 ma다 라는 수식을 이용하고자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수식은 간단하게 이해를 해보자면 질량체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합한 결과는 그 질량체가 가지고 있는 질량과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가속도의 곱과 같다. 그리고 이 가속도와 질량의 곱은 우리는 관성력으로서 inertial force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F는 ma라는 수식은 일반적으로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다 찾고 가속도라고 하는 물리량과 연결을 지어서 해석을 해보다 보면 우리는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적분함으로써 속도를 도출할 수 있고 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이제 그 변이를 우리가 만약에 변이가 이제 x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대부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해석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하냐면 이제 시간 영역에서 이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몇 초 뒤에 이 시스템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 내에서 우리가 바로 이제 이 시스템을 나타낼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수식을 찾아보면요. 이 시스템에 작용하는 모든 힘을 찾아야 합니다. 먼저. 그러면 찾아보면 변이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방향이 반대인 스프링 포스, 복원력이 작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 변이의 속도에 방향의 반대로 마찰력이 작용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댐핑 코에피션트와 x의 시간에 대한 변화율, 속도가 곱해져서 변이를 만들고요. 저항력을 만들고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외부에서 만약에 힘이 F라고 작용을 하게 된다면 이 질량체에 작용하는 힘이 F로서 또 존재하는구나 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과적으로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근데 가속도는 현재 변이를 x로 표현했기 때문에 x의 시간에 대한 변화 이제 시간에 대한 이계 도함수, 즉 변화율의 변화율을 갖는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mx의 수닷 더하기 이제 cx의 닷 플러스 kx라고 하는 이제 x에 대한 수식과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외력에 의한 f라는 수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겠고요. 이 수식을 기반으로 우리는 이 MCK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수학적 모델로 표현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이 수학적 모델은 이러한 MCK 시스템을 나타내는 이제 하나의 수식이구나, 수학적인 모델이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x라고 하는 값이 시간에 대한 미분 텀으로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방정식을 우리는 미분 방정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미분 방정식의 해를 만약에 솔루션을 구하게 되면 바로 시간에 대한 변이 값으로 이제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시간 영역에서 이러한 시스템에 이러한 F 외력이 적용이 되면 이 시스템은 이렇게 거동을 보이면서 그래프적으로도 시간축에 대해서 X라는 변이가 이렇게 변해 가겠구나 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측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프레딕션을 이제 말하면서 이제 시간에 대해서 몇 초 뒤에 이 시스템이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mx2 플러스 cx 플러스 kx는 f이다 라는 방정식을 이용해서 한번 솔루션을 구하는 간단한 과정과 이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질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도출된 수학적인 모델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요. 이
수학적 모델의 외력에서, 즉 물리 시스템의 외력에서 작용하는 힘이 0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외력은 0이라는 거죠. 시스템에 작용하는 힘은 없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 왼쪽의 수학적 모델은 곧 0이라고 하는 조건이 적용되면서 이 미분방정식을 풀기 위한 x의 그 어떤 형태가 분명 미분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자연상수의 람다 곱하기 시간이라고 하는 이 지수가 자리하고 있으면 근으로서 가능할 것 같다 이거죠. 실제로 이 값을 이제 기저로서 이 미분방정식에 대입을 하면 이제 우리는 적절한 해를 구하기 위한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을 해보면요. m 곱하기 시간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면 람다의 제곱 더하기 이제 c의 람다 더하기 이제 k의 이제 익스포넨셜 람다의 t승이 이 텀에도 있고 이 부분에도 있고 이 부분에도 있고 이 부분에도 있었으니 묶어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은 0이다 라는 조건이 있고 이 값은 항상 0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값이 0이 되면 이 등식을 만족하겠다 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m 람다의 제곱 더하기 이제 c 람다 더하기 k는 0이라는 조건을 적용하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이제 해를, 즉 람다를 도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2차 다항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m분의 이제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이제 b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4mk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람다의 개념 근으로서 람다의 값으로서 기존의 x라는 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했으니 우리는 x1이라고 하는 이 미분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솔루션이 이제 하나는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이제 지우고요. 이제 지수의 마이너스 2m분의 이제 2m의 마이너스 c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4mk 이제 t 시간이 곱해진 값과 그 다음에 x2는 당연히 여기서 이제 하나는 플러스가 되고 하나는 이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2m분의 마이너스 c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c의 제곱 마이너스 4mk 돼서 곱하기 t 해주시면 이것도 근이고 이것도 근인데 우리는 중첩의 원리라는 것에 의해서 x의 솔루션은 뭐 개수값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c1이라고 하면 c1의 x1이라는 근 더하기 c2의 x2라고 하는 이제 선형 조합을 통해서 이제 해가 정의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다 계산을 해놨지만 이 c1의 값과 c2의 값은 이제 미지수로서 현재 모르지만 미지수 두 개, 그 다음에 이 미지수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이 미분방정식의 초기 조건 두 개를 적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 MCK 시스템이 있었죠. 앞에 그 시스템의 초기 조건 초기 변이는 얼마였고 그다음에 초기에 시작하는 어떤 속도는 얼마였는지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반영을 해주시면은 우리는 미지수 두 개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솔루션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일반적인 어떤 과정이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는 앞서 정의된 이 미분방정식을요. 이렇게 이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x 더하기 k, x는 외력인데 이것을 0으로 가정을 하고요. 행렬로 좀 표현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요. x라는 값과 x 이라는 이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이와 속도에 대해서 한번 표현을 해보는데 하나의 어떤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x 닷은요. 이제 x 닷으로 이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이 x2 닷 두 번 미분한 것으로 이제 표현을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x 닷은 그리고 x 두 번 미분한 것은 무엇이냐? 자, 그러면 생각해 보면요. x 닷은 그냥 x 닷이에요. 그런데 x2 닷은
이 수식에 의해서 다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옮기고 마이너스 m 질량으로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면은 x 닷 마이너스 m분의 kx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죠. 외력은 0이라고 정의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정리되면 x의 투닷은 x 닷과 x로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니 이것을 행렬로 한번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행렬로 표현해 보면요. 이렇게 이제 분텀과 그 다음에 식은 x와 x 닷으로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값은 이 벡터를 한번 미분한 것이므로 이제 우리가 이 수식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이제 벡터를 만약에 x라고 하는 이 벡터의 개념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 값은 x 벡터의 dot 미분텀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행렬 안에는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x의 닷은 그냥 x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므로 행렬과 곱했을 때 x 다시 나오려면 0과 1이 나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x2 다시 나오려면 x 닷과는 마이너스 n분의 c가 곱해져야 되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n분의 c가 곱해지면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k가 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의 미분방정식을 행렬이라고 하는 이 열벡터에다가 행렬로 표현된 이 열벡터에다가 관심 있어 하는 물리량을 하나씩 넣어 주심으로 인해서 1개 미분방정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것이죠. 기존의 벡터를 한번 미분한 결과는 이 행렬을 만약에 A라고 정의를 한다면 A 행렬과 곱해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바로 이 벡터의 선형 변환된 결과가 그 벡터의 미분한 결과와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는 이 행렬에 한번 아이겐밸류를 구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아이겐밸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자, A는 마이너스 n분의 k에 마이너스 n분의 c 그 다음에 0, 1입니다. 자, 아이겐밸류를 구하기 위해서 a, x는 뭐 람다 x 이렇게 정의되고 람다 i 마이너스 a의 x 자, 벡터로 이렇게 다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0이다 라고 정의됐고 람다 i 마이너스 a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면 됩니다. 즉 행렬식이 0이 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일단 이 행렬의 값부터 구해보면 람다 0 람다 빼기 0, 1 자, 요 값이죠. 행렬 마이너스 n분의 k 마이너스 n분의 c 이므로 자, 정리를 해보면요. 람다의 마이너스 1에 이제 n분의 k에 그 다음에 람다 플러스 n분의 c 이렇게 계산이 되고 이 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요거 이렇게 계산하면 아래처럼 되고요. 자, 그럼 디터미넌트를 한번 계산해보면 2 곱하기 2 행렬이므로 AD-BC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D 플러스 C 마이너스 BC니까 AD-BC이므로 플러스가 돼서 n분의 K가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으로 옮겨서 쓰도록 하죠. 람다의 제곱 플러스 n분의 C 이제 람다 플러스 n분의 k는 0이 되고요. 양변에 m을 곱해보면 질량을 곱해보면요. m 람다의 제곱 더하기 c 람다 더하기 k는 0이 되면서 앞서 미분방정식, 이게 미분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 도출되었던 기저를 적용하여 람다 값을 구하기 위한 x를 익스포넨셜의 람다 t로 정의하여 대입했을 때 등식을 만족시키는 이 람다의 값을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도출이 되었었는데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죠. 그래서 여기에 보시다시피 이 미분 방정식에 요거 대입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려면 이 식이 0이 되어야 한다라는 조건으로 도출된 식과 방금 전 이 시스템의 미분 방정식을 이제 이 미분 방정식을 1개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물리량의 변화율을 선형 변환으로 표현했더니 그 행렬의 아이겐밸류를 즉 고유값을 구해보니까 앞서 도출됐던 방정식과 동일한 식이 도출될 수 있었습니다. 그 말은 즉슨 이러한 선형 변환을 적용할 수 있는 이 행렬, 시스템의 행렬을 도출해 보면 앞서 정의된 것처럼 이 시스템의 해의
해를 이제 도출하기 위해 필요했던 이 람다의 값들, 즉 x1이 exponential 람다 1t, exponential 람다 2t로서 이 지수값의 어떤 개형을 결정하는 람다를 계산하는, 도출하는 과정에 아이겐밸류가 자연스럽게 적용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이겐밸류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인 정의를 바탕으로 간단하게 또 정의되고 기하학적인 해석이 적용될 수 있지만 이렇게도 물리학적이나 혹은 뭐 공학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응용을 할 때 정말 어떤 대상 시스템의 중요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는 뭐 어떤 특성을 담고 있는 어떤 수치들, 람다라고 하는 값들을 아이겐밸류를 이용해서도 충분히 도출할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함께 이제 전반적인 흐름 관점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정말 다양한 관점에서 이런 물리적인 현상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사회 현상, 경제 현상 등의 어떤 해석 과정, 예측 과정에도 이런 아이겐밸류들이 수학적 정의를 바탕으로 적용되고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